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이미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아의 놀이를 촉진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유아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면에 보이는 모습을 상상할 것입니다. 놀이를 촉진하는 상호작용이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만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유아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 이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았을 때 교사와 유아가 하는 상호작용 외에도 중요한 상호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아가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어떠한 상호작용을 사용해서 그 놀이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놀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유아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놀이가 확장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교사는 유아가 놀이하며 누구와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는지 잘 관찰하고 개입을 하게 된다면 개입 시기 또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저의 생각은 놀다가 유아 간의 다툼도 필요하다고 봐요. 의견 차이가 있어야 나와 친구의 생각은 다르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의견 조절을 해봐야 놀이를 사이좋게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유아들 간에 어느 정도의 의견 충돌은 허용해서 오히려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죠. 놀이에 참여하고 싶지만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서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주변을 배회하는 유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아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배회하는 유아의 손을 잡고 선생님이랑 가서 같이 놀자고 말해볼까?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 유아가 거부한다면 그냥 같이 놀이 장소에 가서 교사가 놀이 참여자가 되어서 선생님도 같이 놀이하고 싶은데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도 이 언어적 상호작용으로도 유아에게 모델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놀이를 촉진하는 상호작용은 유아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이라는 것은 일과 공간, 자료를 의미합니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놀이를 하더라도 유아의 개별성과 고유성에 따라서 놀이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연령이 같다고 해서 놀이 수준이 같은 것이 아니고 유아의 놀이 발달 수준이 개인별로 차이가 납니다. 놀이 발달 수준, 놀이 기술, 놀이 선호도, 놀이성 이 모든 것들이 달라서 저마다의 능력에 맞게 자료를 선택하여서 나의 수준에 맞게 놀이하려고 해요. 한 가지 자료를 가지고 놀더라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놀면서 다른 배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개정 놀이 과정에서도 교육 과정을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였죠. 그래서 교사는 일과 안에서 공간을 활용하며 자료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유아들을 개별적으로 관찰하고 이러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음, 놀이를 촉진하는 상호작용 세 번째는 서두에 말했던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직접 유아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놀이를 지원하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가장 많이 하는 상호작용 유형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서적 지원, 질문, 제안, 직접 참여. 잘 보시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교사의 주도성과 개입이 커지는 형태예요. 여기서 교사 개입이 가장 낮은 유형은 정서적 지원이고 교사 개입이 가장 높은 유형은 직접 참여이죠. 그런데 교사가 상호작용으로 유아의 놀이를 지원할 때 이 유형 중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대부분 질문과 제안입니다. 유아에게 놀이 촉진을 위한 의도된 질문을 먼저 하고 만약에 유아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거 해볼래? 이거 해볼까? 하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놀이마다 더욱 알맞은 상호작용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해진 루틴보다는 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은 관찰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관찰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기에 적절한 순간과 방법을 결정하여서 좀 더 그 놀이 상황에 적합하게 개입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유아들이 너무 잘 놀이하고 있다면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서적 지원만으로도 충분하겠고요. 유아들의 놀이가 정체되어 있고 발전이 없다면 혹은 한 가지 놀이만 되풀이 된다면 교사는 직접 참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서적 지원. 이 정서적 지원이라는 것이 가장 쉬울 것 같으면서 가장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놀이하는 유아를 믿어야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놀이하며 배우는 유능한 유아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 지금 유아가 놀이를 하면서 배우고 있어.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해. 이러한 굳은 믿음이 선행되어야 정서적으로 놀이를 허용하고 수용해지는 것이 가능해져요. 이러한 신념이 없으면 교사는 놀이 중간에 학습을 위해서 교수자로서 자꾸 개입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고 지원해주고 있구나. 이러한 정서가 유아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아들이 선택한 놀이 공간과 자료 등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서적 지원에는 비언어적 상호작용과 언어적 상호작용이 있는데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박수를 친다든지 엄지를 치켜 세워 최고 표시를 한다든지 따뜻한 눈빛과 미소 등이 있겠습니다. 언어적 상호작용은 격려 혹은 칭찬하는 것을 들 수 있고요.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가 자신의 놀이가 진심으로 존중되고 있다고 느낄 때 놀이가 더더욱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질문의 중요성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답이 정해진 질문보다 유아의 능동적인 생각을 유도하고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질문을 시도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유아들이 쌓은 구조물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놀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을까?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더 필요할까? 등으로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고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게 할 수 있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제안. 유아의 현재 놀이와 상관없는 활동을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놀이에 유아를 합류하게 한다든지 등등 유아의 흥미와 상관없는 일방적인 제안은 지양하고 유아가 지금 현재 이 순간 하고 있는 놀이가 더욱 확장되어 지속될 수 있도록 일과 공간, 자료 등을 고민하여서 제안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다가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거 사용해볼까? 더 넓은 곳으로 이동해서 놀아볼까?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이러한 제안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유아가 교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또한 인정하고 그럼 선생님의 생각대로 한번 해보고 싶으면 나중에 와서 말해줘 라고 정서적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강요 없이 현재 자신의 방식대로 놀며 배우고 있는 유아를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직접 참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참여의 조건은 교사가 단지 놀아주는 사람이 아닌 같이 노는 동등한 놀이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유아의 놀이친구가 되어서 즐거움을 공유하면 할수록 다양한 상호작용들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직접 참여는 가장 교사의 개입이 크고 가장 교사의 주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로 직접 참여가 필요한 순간을 잘 파악하여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유아의 놀이가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거나 또는 놀이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해결되고 있지 않는다면
교사가 공동의 놀이 참여자로 직접 참여해서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아의 놀이를 촉진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예비 유아 교사를 준비하는 혹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